안녕하세요. 3분 경제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직관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원달러 환율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환율이 급등할 때마다 경제 위기가 찾아왔고 이후 환율이 안정되면 주식시장은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 현재 4년째 고환율에 발목 잡힌 대한민국 경제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현재 상황을 냉철하게 파악하고 주식 투자 전략에 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1997년 IMF 외환위기입니다. 당시 원달러 환율은 1997년 초 900원대에서 시작해 연말에는 2000원을 돌파하며 경제는 붕괴 직전까지 갔습니다. 실제로 1997년 평균 환율은 1695.0원이었으며 1998년에는 1204.0원으로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997년 11월 7일 376.31포인트로 최저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구조 조정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 덕분에 1999년부터 주식시장은 강하게 반등하며 1999년 말 코스피는 1028.07포인트까지 상승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2007년 말 929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600원을 돌파하며 연평균 1259.5원으로 급등했습니다. 코스피는 2008년 10월 24일 938.75포인트로 최저점을 기록하며 급락했지만 2009년부터 미국 연준이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면서 코스피는 2011년 5월 2228.96포인트까지 상승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경제위기 때도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당시 원달러 환율은 2020년 1월 1150원대에서 시작했지만 3월 23일 1285.7원으로 급등하며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020년 3월 19일 1457.64포인트로 최저점을 찍었지만 이후 글로벌 경기 부양책과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 2021년 6월 3316.08포인트까지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위의 역사적 사례를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환율 급등은 경제 위기의 신호였습니다. 경제가 불안정해질 때 환율이 먼저 반응했으며 환율이 급등할 때마다 경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따라서 초보 투자자라면 환율과 외환 시장 동향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두 번째, 경제 위기 당시에는 엄청난 공포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헐값에 팔게 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이후 주식시장은 반등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가장 좋은 매수 기회일 가능성이 크며 공포 매도보다는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현금을 보유한 채 우량주를 유지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환율이 고점을 찍은 후 하락하면서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환율이 안정되면 외국인 자금이 다시 유입되고 기업들의 실적 부담이 줄어들면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2025년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요? 먼저 현재 상황을 냉철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2022년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돌파한 이후 하락하지 않고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에서 환율이 급등한 후 다시 하락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장기간 고환율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경제 위기가 아니라 복합적인 글로벌 경제 문제 때문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국의 긴축 정책과 강한 달러 유지, 한국 내수 경기 침체 지속 등이 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44년 만에 가장 큰 주가 하락이 기록되었고 정치적 혼란까지 더해지면서 위기의 강도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언론과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도되면서 시장에서는 보유 자산을 팔고 현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앞서 이야기한 두 번째 인사이트를 떠올려야 합니다. 공포의 시기에서는 내가 가진 자산을 헐값에 팔 수밖에 없으며 내가 팔면 항상 오르는 법입니다. 따라서 내가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자금을 확보한 후 보유한 자산은 끝까지 지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환율은 언제쯤 안정될까요? 우선 2022년 환율이 급등했던 주요 원인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습니다. 따라서 전쟁이 종결되거나 새로운 대체 변수가 등장할 경우 환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도 전쟁을 이유로 금리를 2번이나 동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도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하는 급한 상황입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한국도 금리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유동성이 증가하면 환율이 점차 안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세 번째 인사이트를 기억해야 합니다. 환율이 안정되기 시작하면 돈이 돌기 시작하고 우리가 움켜쥐고 있던 자산의 가치도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큰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은 과거와 달리 4년째 지속되면서
더욱 강한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명분 삼아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 자산을 매도하고 있으며 시장에서는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 큰 호황이 찾아왔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최소한의 자금을 확보해두고 보유한 자산을 지켜내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과거의 고환율 사례를 통해 제가 얻은 인사이트와 전략을 여러분께 공유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앞으로의 경제 흐름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